네, 자신의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한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가나 씨는 보강 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은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이건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예,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내용도 굉장히 끔찍하던데요. 글쎄 이제 1차 소견이 나왔죠. 예. 물론 이제 결과는 이제 최종 결과는 좀 더 있어야 나오겠지만 예.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봐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그 좀 끔찍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그 갈비뼈가 여러 대 이제 부서져 있는 것으로 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심장 파열 이것이 예. 좀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장이 파열돼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이제 주먹과 또 이제 골프채로 구타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혈흔이 발견된 그런 골프채도 발견이 됐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폭행 또는 이제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유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우발적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국가수 소견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이 있었을 것 같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해치사로 이제 경찰은 의유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지금 나온 그 폭행의 정도, 그 다음에 그 결국 폭행을 하게 된 어떤 그 수법, 지금 골프채라든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상당히 심장 파열에 이를 정도의 심한 폭행 등등 그리고 사망의 결과 등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일회성 폭행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과거에도 그러니까 어떤 습관적, 관습적, 상습적 어떤 폭행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폭행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심한 방법으로 폭행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습 폭행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해치사로 의유를 하겠다는 것인데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이제 상해치사가 아니라 고의도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골프채를 휘두르고 뭐 폭행을 한 이후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떻게 자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이제 폭행을 하고 나서 숨을 예. 쉬지 않는다라고 119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119에서 좀 이상하니까 경찰 당국에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원래 자수라고 하는 것은 예. 수사기관에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것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 119에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자수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상해치사죄냐 살인죄냐 이렇게 구분이 이제 지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뭐 고의성을 따지는 겁니까? 뭘 따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인과관계는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심장 파열이라든지 갈비뼈 골절, 갈비뼈가 또 단순하게 골절이 아니라 부서져 있었다는 이런 예.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온몸에 멍이 들고 구타 흔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거의 밝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고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일 의도로 폭행을 가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나는 그냥 한번 잘못 때렸는데 죽게 됐다. 이게 폭행치사 또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골프채로 때렸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되겠죠. 예. 이게 상해치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죽일 의도로 그렇게 했다. 내지는 죽어도 좋다. 라는 생각을 갖고 했다면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죽일 의도로 했다는 것을 고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국가수에서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서 죄명을 바꿀 수도 있다. 즉 살인죄를 검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 고의성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찰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제 입증 책임은 이제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말 확정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죽여야지 하고 하는 거 처음부터 네. 계획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여야지라고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한 번 때려가지고서 뭐 좀 다쳤다고 쳐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죽어도 좋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프채를 휘둘렀다 그러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도 입증적인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 예견하고 그렇게 이제 행위로 나아가면 그것을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고의 여부는 결국 이 행태, 이 양상
결국 이제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나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때렸는데 예를 들어서 넘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폭행치사가 되기 쉽겠죠. 예. 그런데 여러 번을 때렸다든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심장 파열, 이제 부검의 결과가 나오면 그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강도라든지 예.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상해치사죄 아니면 살인죄가 적용이 될 것 네. 같은데 이 두 가지 죄목에서는 형량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상해치사죄는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네. 그럼 3년부터 25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살인죄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사형도 되고 무기징역도 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근데 살인죄는 이렇게 5년부터 사형까지니까 굉장히 네.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해놨어. 이 동기에 따라서 형량을 좀 정해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왜 참작 동기다, 보통 동기다, 비난 동기다 이렇게 동기에 따라서 이 형량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참작 동기 같으면요, 뭐 6년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5, 6년까지도.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비난 동기다 그러면 한 15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 있죠. 네. 그게 참작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냥 격분해가지고 실수했다 소위 이런 것들을 이제 참작 동기라고 해서 이건 한참 내려가게 되고요. 예. 만약에 그것이 계획살인이라든지 뭐 다른 범죄 강도하고 연결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한참 올라가고 22년까지 올라가고 예. 물론 이제 최고 많이 이제 여러 사람에 대한 범행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뭐 사형도 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선출직으로 뽑힌 분이잖아요. 김포 씨 전 의회 의장까지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게 이해가 그렇습니다. 할 그런 수가 없는 점에서 상황이네요. 충격적이고요. 예. 더군다나 요새 뭐 여러 가지 뭐 이혼도 많이 있고 네. 가정 내 갈등도 있지만 예.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게 박유천 씨 사건입니다. 처음에 그렇죠. 계속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가 네.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적발이 됐고 지금 구속 상태 아닙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기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구속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예. 먼저 이제 구속은 저번에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의해서 됐던 것이고요. 예. 이번에 이제 기소를 했다는 것인데요. 10일 정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한 차례 연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왔어요. 구속 기간이니까 총 20일 네, 정도. 그렇죠. 이제 20일은 다 안 채우고 네. 어쨌든 이제 구속을 해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박유천 씨의 혐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올해 2, 3월 정도에 황하나 씨와 공모해가지고 말이죠. 예. 1.5g의 마약을 샀다는 거. 예.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인데요. 예. 올해 이제 2, 3월경에 황하나 씨의 그 오피스텔에서 6차례 투약을 했고요. 작년 9월에도 투약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박유천 씨 오피스텔에서 투약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마약 투약 혐의 7차례와 마약 구매 혐의 1.5g 3차례 말이죠. 예. 이것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황하나 씨와 7번을 마약을 투약했다. 그렇습니다. 박유천 씨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네, 그럼 그렇습니다. 황하나 씨는 거기서 2번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황하나 씨는 2번을 이제 부인한다고 그럽니다. 예, 예. 아시는 대로 황하나 씨는 먼저 네. 구속이 됐어요. 예. 지난달 4월 26일에 이제 기소가 돼서 예.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는 14일에 재판기일이 잡혔다가 변호인의 요청으로 예. 다음 달 5일로 이제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황하나 씨는 6월 5일에 첫 기일 재판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번 다시 드러난 게 있잖아요. 이번에 예. 이제 추가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번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박유천 씨는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또 황하나 씨와 근데 이제 박유천 씨가 같이 했다는 그 2번에 대해서 지금 황하나 씨는 부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진술이 그러니까 엇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검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황하나 씨가 박유천 씨하고 같이 했다 그랬는데 박유천 씨가 극구 부인을 했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구속을 한 다음에 그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예, 진짜 잘 알았죠. 예, 예. 근데 구속된 다음에 3월 만에 이제
그 실토를 했거든요. 자백을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황은하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에 대해서만 이제 부인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다른 건 인정을 하면서도 말이죠. 예.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부인을 한다면 박유천 씨는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다른 증거와 이제 결부해서 아마 그대로 기소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법원에 가서 그 두 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투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조금 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뭐 대지를 예. 다시 대지를 시도하는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대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아직까지는. 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지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도를 한다든지 물론 두 사람 중에서 또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못 하는 것인데 예. 한번 이제 두 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대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어쨌든 같이 했다는 게 5번은 같이 했다는 걸 두 양측이 모두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법정에 두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황은하 씨 재판은 먼저 기소가 돼서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다음- 다른 거죠? 예, 박유천 다른 씨가 겁니다. 다른 거죠. 그거는 예. 이제 황은하 씨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마약을 했다는 예, 예. 왜 조모 씨 대학생으로부터 마약 구매했다는 네. 그것과 관련돼서 말이죠. 그런 예. 것이 있었고 또 이제 올해 3차례 했다는 거. 그러니까 황은하 씨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3차례 하고 19년에 어떻게 보면 저 박유천 씨와 같이 했다는 그 3개가 기소가 먼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이 병합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같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대질의 가능성이 좀 어려운 거는 저번에도 황은하 씨는 먼저 구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질이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황은하 씨도 구속돼 있고 박유천 씨도 구속돼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을 또 어느 한쪽으로 보내서 또는 이제 수사기관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그때도 대질이 안 됐었는데 예, 예. 어쩌면 그냥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이제 병합을 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법정에서 정해질 거다 네, 네. 이런 말씀이셨고 마지막 사건 짚어봐야 될 텐데 좀 예. 안타깝습니다.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 시각장애인인 남성은 투신해서 중태고요. 또 네. 방에서는 희소병을 앓아왔던 형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거거든요. 좀 사건 내용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것도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예. 남원에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남원의 한 아파트 13층 아파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에서 한 사람이 이제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높은 꼭대기에 13층에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에서 나와가지고 에어매트를 깔아가지고 예. 결국 목숨은 구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지금 중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파트에 올라가 보니까 한 사람이 거실에 죽어 있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형이었습니다. 근데 뼈가 물렁물렁해지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동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이 아파트에 죽어 있는 형이 좀 죽은 지가 된 것으로 좀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근데 거기에 어떤 훼손 흔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답니다. 외상이라든지.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시각장애인이 형을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예. 자살을 하려고 이제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가족에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어떤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저희가 동생이 투신한 동생은 중태라는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그 보도가 막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에어매트에 떨어져서 떨어졌다는 생명에는 뭐 이상이 없다 지장은 이런 보도도 없다라고 있고요. 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거는 예. 조금 더 확인해서 예, 말씀을 확인을 드려야 좀 되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상황은 되게 안타깝고 동생이 그러니까 간병을 하는 거잖아요. 형이 그렇습니다. 간병을 형 계속 수발을 하다가, 들었다고 그럽니다. 예.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던데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동생도 투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은 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집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같이 자살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형이 먼저 자살을 하고 본인은 이제 떨어져서 죽기로 했는지 네. 즉 자살일 가능성이 하나 있는 예, 예.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형이 나 혼자는 못 죽겠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 이것을 촉탁살인 예. 또는 승낙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죽였을 가능성이 있는 네. 것이죠. 이거는 1년 이상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내가 자살을 할 테니 예. 내 자살하는 것을 좀 도와다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살 방조라든지 자살 교사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이럴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네. 그야말로 살인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해서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론 이제 본인이 지금 동생이 살았으니까요. 네네. 동생을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예. 결국 나타난 부검이라든지 결과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동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죽음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될 겁니다. 예. 네, 강신업 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